인간을 포함한 영장류는 체내에서 비타민C를 생산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이를 식품 또는 보충제로 따로 섭취해줘야 합니다. 안녕하세요, 나비입니다. 직장생활 13년차, 이제서야 내 몸에 관심을 갖고 영양제를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. 그 중에 가장 먼저 챙겨 먹은 게 바로 비타민C입니다. 잦은 입병과 하루 종일 컴퓨터를 해야 하는 업무 환경으로 인해 눈에 눈다래끼를 달고 살았는데 비타민C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안 달고 삽니다.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. 우리가 꼭 챙겨 먹어야 할 영양제를 딱 한 가지만 꼽는다면 단연코 비타민C입니다. 비타민C는 과일이나 채소 등을 통해 흔하게 섭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량에 도달하려면 음식물 섭취만으로는 완전량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. 라이너스 폴린 박사는 바이러스 면역과 관련해 비타민C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항생제라고 말했습니다. 비타민C는 스트레스와 피로가 많고 성인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로 건강 유지와 활력 보강, 항암 치료 등 우리 건강에 여러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. 스트레스 방어는 물론 우리 면역세포의 생산성과 운동성을 촉진해 면역력을 증강시킵니다.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인 암과 당뇨, 심혈관 질환 등 일련의 현대병들은 운동 부족과 서구화된 식생활로 몸에 활성산소가 쌓여 일어납니다. 즉 노화란 결과적으로 몸 안에 유해물질이 쌓여 산화되면서 질병까지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비타민C는 정상적인 백혈구에는 비타민C 농도가 높지만 스트레스와 감염이 있을 때에는 혈액과 백혈구의 비타민C 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. 우리 몸은 바이러스 등 외부 침입 물질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육탄 돌격으로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몸의 손상을 막게 되는데 이 백혈구의 에너지를 내는 동력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. 비타민C가 부족하면 백혈구가 힘을 잃고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반면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면역체계가 또 강해져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, 알레르기, 세균성 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고 실제로 폐결핵, 류마티즘, 폐렴 등에도 비타민C를 충분히 투여하는 요법이 사용됩니다. 술을 좋아하시는 분의 경우 잦은 회식, 술자리로 인해 간경화나 간염의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한 실험에 의하면 실험주에 급성 간염을 유발하자 심각한 간 손상이 일어났는데 비타민C를 투여하자 간 손상을 거의 완벽하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. 이는 비타민C가 염증 반응에 의한 간 손상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. 따라서 음주 전후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술로 인한 간 손상을 막고 몸의 활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.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의 경우 오랜 흡연 생활은 동맥경화, 폐암, 심장병 등을 일으키는 중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. 담배 한 개 피를 피울 때 소모되는 비타민C는 약 25mg으로 하루에 한 갑을 피울 경우 우리 몸에서는 500mg의 비타민C가 소모되면서 만성적인 비타민C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. 담배를 많이 피웠을 시 나타나는 두통과 어깨결림, 그리고 칫솔질 시 피가 나는 현상 등이 바로 이 비타민C 부족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. 따라서 금연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가장 가능한 한 많은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 비타민C의 황산화 작용, 즉 노화 방지 작용은 모든 비타민들 중에 가장 뛰어납니다. 매일 일정량을 먹으면 활성산소의 합성을 억제해 노화를 예방하고 현대병의 위험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 비타민C의 위력은 가장 강력하다고 인정되고 있으며 다른 비타민들에 비해 그 효능 또한 큽니다. 또한 비타민C는 피부 관리의 명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멜라닌 색소의 작용을 억제해 피부를 하얗고 윤기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.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노폐물 배출을 도와 피지 생성을 억제합니다. 마지막으로 비타민C 연구 결과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. 아스코르부산이나 아스코르부산염으로도 알려져 있는 비타민C는 지난 50년간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비타민 중 하나입니다. 학술 문헌을 검색해보면 1968년부터 비타민C에 관한 연구가 53,000개가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여러 연구에 의하면 비타민C는 면역체계와 심혈관, 뇌, 피부 건강을 증진하는 등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. 여러 과학자들은 한때 인체가 비타민C를 생성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. 특별히 포유류를 포함한 모든 동물은 비타민C를 만들 수 있지만 인간과 원숭이, 기니피그는 예외입니다. 미국 임상영양학회지 2009년에 게재된 연구에 의하면 6세 이상의 사람 중 7% 이상이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C 결핍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혈액 검사를 받은 사람 중 반 이상이 비타민C 섭취가 부족했습니다. 어느 40대 여성의 사례입니다. 그녀는 흡연을 하며 식사를 부실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잇몸에서 피가 나고 쉽게 피부에 멍이 드는 증상도 있었습니다. 치과 의사가 잇몸 질환이 아니라고 진단한 후 혈액 검사를 했고 괴혈병 진단으로 비타민C 결핍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녀가 비타민C 보충제를 먹은 지 몇 주가 지나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쉽게 멍이 드는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.
이렇듯 비타민C는 말해 무엇합니까? 현재 영양제를 1도 안 드시는 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비타민C부터 추천드립니다. 비타민C를 섭취할 경우에는 혹시 모를 위장장애를 대비해 식사와 함께 섭취를 하거나 식후 섭취할 것을 권장드립니다. 고함량으로 섭취를 할 경우에는 하루 3끼 식사 중에 나누어 드시길 바랍니다. 이유는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몇 시간 후면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영양제 딱 한 개만 먹는다면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 비타민C를 추천드렸는데요. 외국 속담 중에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. 내가 먹는 것이 곧 나 자신을 형성한다는 말인데요. 몸을 생각하는 습관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 누리시길 바랍니다. 구독,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